자, 이번 강의는 프로세서입니다. 이 프로세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운영체제에서. 운영체제 교재를 보면은 이 프로세서가 전체 교재의 두께 5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당연하게 운영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바로 이 프로세서 영역입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세서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프로세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먼저 살펴봅니다. 프로세서를 설명하는 표현은 아주 많은데 대표적으로 여기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어에서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세서가 있죠. 우리가 프로그램은 뭘까요? 이 프로그램은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디스크에 있는 것이 어디로? 주기억장치 램에 적재가 되어야 하죠. 적재되어야만 실행 가능하니까 적재되었을 때 그때부터 무엇이라고 하느냐?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단위. 그 다음은 CPU에 할당되는 능동적인 실체. 여기서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서는 자기 스스로 뭔가 작업, 일을 한다는 것이죠. 뭐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므로 능동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왜 비동기적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우리가 다중 프로그래밍에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게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게임, 인터넷, 뭐 엑셀, 아래 한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한 컴퓨터에 실행했을 때 그 각각은 무엇이 될까요? 프로세서가 되는 것이죠. 이때 비동기적이라는 뭘까요? 게임 프로세서하고 인터넷 프로세서하고 아래 한글 프로세서하고 엑셀 프로세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서로 동기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독립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아래 한글 게임 이런 게 뒤죽박죽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해서 뭐라고?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실체를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화면 하단에 캡처를 해놨는데, 우리가 운영체제 윈도우에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극 관리자가 나타나죠. 제가 이 영상 뜨면서 이 키를 눌러서 자극 관리자를 띄워봤습니다. 띄워보니까 여기 내부적으로 나도 모르게 많은 프로세서가 실행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 보면 뭐 안랩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V3 이런 거 관련 프로세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컴퓨터 사용하면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프로세서 실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극 관리자에서 또 하나를 봅니다. 보면은 그 성능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면 그 내용 중에, 그래서 현재 컴퓨터 성능이 화면에 표시되는데,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프로세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 이 컴퓨터에서 몇 개? 213개의 프로세서 실행 중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근데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요 옆에 스레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컴퓨터에서 프로세서는 213개고 이 스레드는 몇 개? 3523개가 실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해. 우리가 이제 유닉스에서 이 프로세서 실행 원리인데, 이 프로세서는 또 다른 프로세서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서, 뭐 자식 프로세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이 프로세서는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될 수도 있고, 이 프로세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될 때 단일 스레드, 하나의 프로세서가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될 때는 다중, 여러 개니까 다중, 다르게는 멀티 스레드 방식이라고 하겠죠. 뒤에서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스레드로 실행하는 것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겠죠. 당연하게 여러 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차이는 뒤에서 살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 컴퓨터에서 현재 프로세서가 213개이며 스레드가 3,500여 개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의 프로세서는 한 150개 이상의 뭘까요? 스레드로 구현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자, 이번에는 이 프로세서가 실행되었을 때 프로세서는 고유의 주소 공간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시험에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오른쪽에 제가 C 프로그램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 이런 C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주기억장치 램의 적재가 될 것이고, 적재되면은 이 C 프로그램에 대한 고유의 무엇이 주소 공간이 할당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할당된 주소 공간은 크게 여기 스택 영역, 힙 영역, 정적 영역, 코드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화면에 세 가지를 나타내는데 시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출제되니까 좀 더 설명하도록 합니다. 먼저 집중적으로 프로세서 고유의 주소 공간은 어떻게 힙, 스택, 정적, 코드 이 영역으로 구분한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용어 잠깐 설명합니다. C 코드에서 이 메인 함수가 있는데 이 메인 함수 바깥에 이래 쓰는 것은 뭐냐? 이거는 C에서는 외부 변수, 뭐 다르게는 전역 변수 이런 내용은 앞으로 C 언어 배우면 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함수 안에 선언했을 때 그냥 아무 것 없이 INTB는 0 하면 이거는 자동 변수, 지역 변수라고 하고 앞에 이 스태틱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정적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런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스택 영역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힙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어떻게 정적 영역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 프로세서는 고유의 주소 공간은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어떤 시험에서는 여기서 스택하고 힙은 똑같은데 어떤 시험에서는 이 정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기 봅니다. 데이터 영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험에서는 첫 번째 설명한 이 방식으로 나오고 운영체제 시험에서는 그 정적 영역을 데이터 영역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안 맞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니다. 이 스택이나 힙이나 이 정적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다 데이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INT-A는 0, INT-B는 0, 뭐 스태틱 INT-C는 0, 이게 다 뭘까요?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험에서는 스택, 힙, 정적은 데이터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코드 영역은 실행 코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노는데 운영체제 교재에서는 스택, 힙, 그리고 이 정적 영역을 무엇으로 데이터 영역, 물론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되니까 정리하고 그리고 이 코드 영역은 텍스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면 왜 실행 코드를 왜 텍스트라고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뭔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 파일 형태로 해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코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텍스트 이런 표현을 쓸 뿐입니다. 아무튼 프로세서 주소 공간 시험에서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좀 더 여기서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데 다시 이야기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스택, 힙, BSS 데이터 텍스트인데 여기서 추가된 것은 BSS인데 그러면 이 BSS하고 이 데이터 영역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 영역을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BSS하고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BSS는 초기화되지 않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냥 데이터 영역은 초기화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뭐 전역 변수, 배열, 뭐 구조체, 정적 변수 이렇게 저장되는 것은 똑같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프로세서가 실행되었을 때는 고유의 주소 공간이 할당된다. 그 고유의 주소 공간은 4개로 구분한다. 스택, 힙, 정적, 코드. 코드 영역은 텍스트, 정적 영역은 데이터 이런 표현도 쓰고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서가 실행되었을 때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구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프로세서에 속한 스레드는 이런 주소 공간도 어떻게 될까요? 공유하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실행은 프로세서인데 이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방식,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하였듯이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될 수 있지만 하나의 프로세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단일 스레드, 하나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스레드. 지금은 이렇게 이용하는 운영체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초창기에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이 멀티 스레드, 하나의 프로세서가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되는 원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런데 이 세 번째 보면 이 스레드 풀이 있는데 지금은 이 스레드 풀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스레드 풀은 위에 있는 멀티 스레드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 인터넷,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죠? 화면에 뭐가 있을까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개의 물건을 이렇게 올려놨죠. 예를 들어 쭉 물건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마우스로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 또 여기를 클릭하면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죠. 그랬을 때 이런 인터넷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하나의 프로세스로 볼 수 있고 쇼핑몰에서 이 프로세스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특정 상품을 담당하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스레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해서 하나의 프로세서가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될 때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특정 상품을 탁 클릭하면은 그 상품의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데 그 스레드가 빨리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뭔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디스크에 있는 게 어디로? 주기억 장치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해서 스레드 풀이라는 것은 주기억 장치에 어떻게 될까요? 실행 준비 상태로 딱 대기할 수 있도록 스레드를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마우스로 탁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주기억 장치에 있는 스레드를 깨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워서 바로 딱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빠르게 응답이 될 수 있겠죠. 해서 요즘 컴퓨터 메모리 용량도 많아지고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런 사용자에게 뭐를 응답 시간을 매우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스레드 풀 방식으로 운영하면 아주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이 스레드 풀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프로세서하고 스레드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제가 오른쪽에 성적 처리하는 학생 테이블, 등록 테이블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성적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성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요? 이런 테이블을 작성하겠죠. 이런 테이블을 작성하는 작업은 뭘까요? 입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테이블을 작성하고 나서 어떤 분석하기 위해서 차트 마법사도 그리고 피벗 테이블, 엑셀 이런 데서 이런 기능이 있죠. 이런 세부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세서는 뭐고 스레드는 뭐가 될 수 있나 개념적으로 설명하면은 내가 엑셀에서 성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때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는 프로세서로 작동하는 거고 이런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가 내부적으로 입출력, 차트 마법사, 피벗 테이블 이런 각각의 작업은 스레드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서 그리고 스레드 충분히 이해되었다면 시험에서 핵심 많이 나오는 것 여기서 2번 내용을 잘 체크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은 프로세서에 속한 모든 스레드 하나의 프로세서에 10개의 스레드가 있는 경우 이런 뜻이 되겠죠. 코드와 자원을 공유한다. 이 자원이라는 것은 이런 파일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바로 하나의 프로세서에 10개의 스레드가 있을 때 그 10개의 스레드는 이런 학생 테이블, 등록 테이블 이런 걸
공유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시험에서 많이 거론되는 거 하나의 프로세스에 속한 모든 스레드가 모든 것을 공유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밑에 표에 있는데 먼저 각 스레드 고유의 실행 정보가 있고 다른 스레드와 공유하는 것이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스택 영역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소 공간 고유의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 정적 영역 그리고 코드 영역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네 영역 중에서 각 스레드 고유의 실행 정보에서 가지는 것은 스택 영역이죠. 나머지 영역 아래쪽에 있습니다. 힙, 코드, 정적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스레드와 공유를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 시험에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뭐 조금 더 설명하면 각 스레드 고유의 정보는 스레드 ID, 프로그램 카운터, 그리고 레지스 집합. 이 스레드 하나인 뭘까요? 제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레드 ID,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 집합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충분히 설명하였으니까 아래쪽은 참고해서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스레드는 어떻게 될까요?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을 공유한다 이거죠. 이는 그걸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시험에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